있는 분들이 천안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천안에 만약에 심리상담센터가 있다 그러면 천안 심리상담센터라는 키워드를, 이 영상은 조회수나 방문자 수를 높여서 체험단이나 애드포스트로 블로그 부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내 일을 블로그에 홍보해서 문의와 매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영상인데요. 블로그로 내 사업을 홍보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신 대표님만 보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키워드 관련 영상들을 보다가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내 사업의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블로그 키워드 공략법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 공략법도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배워 가셔도 수백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사장님들이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예시로 우리가 키워드 찾는 법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우선은 본인을 마케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블로거들이 말하는 돈 버는 키워드 법을 따라 하시면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자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만 안다고 문의와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개념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제목을 정할 때도 쉽게 되고요. 글을 쓰기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역할을 키워드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품을 제공한다. 이런 마케팅은 사실 실패의 각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온라인 마케팅은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정조준해야 하는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블로그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키워드인데요. 내 사업의 전략 키워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무의미한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유입과 구매 전환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고객을 유입해서 그 고객에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내 고객, 즉 내 상품을 사줄 타겟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블로그 마케팅에서 꼭 필요한 것이 키워드입니다. 내 고객이 보지도 않을 그런 키워드를 올려서 상위 노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위 노출도 되지 않는 블로그 키워드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매출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의 효용성을 약화시키고 브랜드 블로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가 방문자 수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하고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방문자 수 10명이었던 블로그가 대행을 맡기면서 1방문자 수 수천 명을 찍은 그런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장님들이 한순간에 혹할 수 있는데요. 방문자 수천 명인데 한두 명 의뢰가 왔다면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컨설팅을 맡아서 해드렸던 정리업체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대행사에 맡기고 블로그를 쓰셨는데 1방문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의와 매출을 받아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말이죠. 그 대표님이 저에게 보여준 블로그를 제가 다시 분석하고 보았더니 그 정리업체의 매출을 일으킬 만한 어떤 키워드나 포스팅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김 빠진 콜라 사용법 또는 콜라 청소 이런 키워드를 써서 정보성 글을 올리거나 또는 지역 축제와 관련된 글 또는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사용법과 관련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써서 방문자 수를 올려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포스팅 아래에 그냥 정리업체 전화번호를 올리신 거죠. 어디에도 정리업체를 검색해서 들어올 만한 키워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콘텐츠도 당연히 고객을 설득한 만한 어떤 글이 아니었겠죠. 정리업체와 무관한 글감을 올리거나 설사 김 빠진 콜라 사용법 같은 조금은 유사한 키워드를 올렸어도 전혀 정리업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정보성 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위 노출을 통해서 방문자 수만 올리려고 했던 그런 대행사의 조금 나쁜 예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잘 잡고 상위 노출까지 시키면 검색량이 적어도 우리가 문의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내 사업에 꼭 필요한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센터를 하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요. 키워드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들어본 것이 네이버 검색 광고일 건데요. 저는 사장님들인 경우에는 블랙키, 키워드 마스터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편하고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블랙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키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열어봐서 제가 제가 이제 어디에 있는 예를 들어 양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거나 또는 천안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제가 운영을 한다고 상상을 하고 심리상담센터를 블랙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26,800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심리상담센터와 관련된 키워드를 내가 상위 노출시키면 나 굉장히 26,800명이 들어올 거야 라고 이제 기쁜 마음에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천안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천안에 만약에 심리상담센터가 있다 그러면 천안 심리상담센터라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잡고 그것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신생 블로그인 경우에는 이것이 당장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서브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브 키워드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많지만 블로그의 경쟁력, 키워드의 경쟁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무슨 동 심리상담센터, 천안 무슨 동 심리상담센터 그렇게 해서 쓰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제 심리상담센터만 우리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드를 발굴하느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라는 게 있죠. 내가 심리상담센터를 하는데 만약에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도 해주고 있어. 그러면 천안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라는 글도 쓸 수 있고요. 그 뒤에 그 밑에 아동심리상담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천안 아동심리상담센터 하고 글을 또 키워드를 잡고 제목을 잡아서 글을 써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또는 발급해 주는 곳 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런 데서 써야 되는 키워드이지 내가 심리상담센터 일을 하는 분들은 쓰실 필요가 없는 키워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사업에 적정한 키워드를 잘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기 대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인데 서울 심리상담센터를 키워드를 잡고 쓰시면 굉장히 서울에 있는 분이 대구까지 내려오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내가 부산에 심리상담센터가 있어. 그런 경우에 제주 정도는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업장의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 발굴법은 이것 하나만 아셔도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로 문의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내 키워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내 고객을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입 1000명이 들어와서 10명의 상품을 사는 것보다 100명을 유입시켜서 10명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저는 방문자 수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장님의 목표는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고객이 내 상품과 서비스를 사주는 매출 증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대행사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괜스리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 맡겨서 무의미한 키워드로 1000명을 유입시키는 것보다는 유의미한 내 사업 전략 키워드로 1방문자 10명을 유입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봐드리는 대표님들도 1방문자 수 100명 내외 또는 10명 20명인 분들도 한 달 매출 수천만 원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정확한 타겟 고객을 통해서 타겟 고객을 향해서 정교준한 컨텐츠를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키워드의 핵심은 상위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내 진짜 고객이 봐야 하는 키워드를 뽑아야 합니다. 물론 내 사업 전략 키워드를 발굴한다고 다 상위 노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컨텐츠가 따라주어야 되고요. 그 키워드의 경쟁 최적화가 맞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강남 맛집을 누구나 쓴다고 상위 노출되지 않는 원리와 같은 건데요. 특정 키워드들은 최적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생 블로그가 그 키워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약간 블로그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도 꼭 필요하고요. 어떻게 내 서브 키워드나 메인 키워드 또는 연관 키워드를 내 블로그에 담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공부하는 법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 사업장의 브랜드 블로그를 직접 만들던 또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던 간에 사장님들은 스스로 블로그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블로그 메커니즘을 조금 아셔야지만 내가 돈을 버리는 수고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아무리 써도 상위 노출도 안 되고 문의 매출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 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는 굉장히 복잡한 속성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을 제가 유튜브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내가 가진 사업 전략 키워드를 제대로 뽑고 그리고 내 블로그에 들어올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는데요.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있으면 네이버에서 민우아의 팔리는 블로그 마케팅 검색하시면요. 그것과 관련된 정보도 많고 또는 블로그를 쓰시다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댓글로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리는 마케팅 민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